예, 오늘이 이제 그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오늘 뭐 한두 개 나온 것 같은데, 이번 주 나온 여론조사를 그냥 뭐 대충 검토해 보면은 4% 차이가 지금 오늘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막 10% 차이도 있었고, 뭐 7% 차이. 즉, 한 4%에서 한 10% 차이로 이제 마무리했다. 여론조사는. 그럼 이제 이 사전투표가 있어가지고, 사전투표가 없었을 때 같은 경우는 추격이 가능한데, 이 사전투표 때 또 왕창 몰려버리니까 이게 사전투표는 점점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편리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전투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니 다음 주 6월 3일까지 선거운동을 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상 거의 일주일을 먼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주일 사이에 거북섬이 터지든 아니면 뭐 김문수가 헷가닥 돌아가지고 SKT 계약서 위조를 터뜨리든 이런 변화가 왔을 때 미리 찍은 사람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래서 저는 사전투표는 저는 이건 말이 안, 이거는 선거운동 침해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 저도 그냥 1박 2일로 가는 게 맞다. 근데 1박 2일보다도 그냥 24시간 투표하는데 못하는 사람 있어요? 어디 놀러 갔다 오더라도 뭐 야밤에 투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24시간 돌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전투표 때문에 추격하는 입장에서 역전하는 게 예전보다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박근혜하고 문재인 거를 자꾸 이제 비교를 하는데, 그때 사전투표가 없었죠. 2012년도에. 그 당시 상황을 보니까 박근혜가 한 3에서 7% 앞서고 있었는데 문재인이 맹추격한다고 난리였거든요. 왜냐하면 안철수가 또 끼어들어가지고, 안철수가 문재인 선거운동 한다 해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추격한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보수에서 비상이 쫙 걸려요. 뭐 저한테도 뭐 전화 몇십 통 왔어요. 저한테도 와가지고 지금 빨리 알려라. 막 문재인의 이 개들이들이 막 밀려 들어온다 해서, 그 보수가 그냥 와장창 튀어나가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이겼냐, 박근혜가 꽤 크게 이겼죠. 한 3.6%인가 이렇게 크게 이겼죠, 상대적으로. 근데 한 3에서 7% 앞서던 거를 문재인이 그래도 많이 따라왔는데 한 3.6% 차이로 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3년 전에 이제 윤석열과 이재명 차이를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여론조사가 막 널뛰기 시작해가지고 뭐 일관성을 찾기가 어려운데, 윤석열이 뭐 13%, 14% 이기는 여론조사도 있고요. 이재명이 뭐 한 3% 이기는 여론조사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윤석열이 한 3, 4% 앞선다, 4, 5%뭐 이 정도 앞서는 게 많았고, 근데 또 사실 이재명이 또 이기는 것도 뭐 또 한 두세 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번에는 뭐 거의 뭐 80만 표? 정말 아슬아슬하게 간발할 차로 이제 윤석열이 이겼고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 이 김문수는 문재인과 박근혜 때나 윤석열과 이재명 때보다 김문수는 훨씬 더 뒤떨어져 있어요. 훨씬 뒤떨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박근혜 때랑 비교해버리면 사전투표가 지금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엎어치기 하는데 상당한 지금 장애가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요. 예를 들면은 그 당시 문재인이 박근혜 따라가고 있을 때 저 좌파 진영이 정말 저쪽이 먼저 엄청난 비상을 때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안철수를 거의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안철수가 광주 다니고 뭐 대전 다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지금 당연히 보수의 언론이나 유튜버는 비상을 때려야 되는 거야. 이대로 가면 100% 진다. 근데 또 오늘 한번 보세요. 나 이 보수 유튜버들 저 하는 꼴들 보면은, 내 실명을 안 댈게요. 난 요즘에 이제 보수 유튜버들 꽤 많은 연대가 돼 있어가지고 내가 함부로 좀 까긴 그런데, 나중에 어차피 SKT를 같이 싸워야 되니까. 근데 한번 알고 있는 보수 유튜버 들어가 보세요. 전부 다 김문수가 이기는 것처럼 해놨어. 자, 지난 2012년도 때도 문재인이 박근혜 이기는 여론조사가 한 번 있었어요. 하나는. 그 이재명과 윤석열 때는 이재명은 한 두 개인가 세 개가 있었고, 근데 지금 이 김문수는 단 한 번도 못 이겼거든요,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중구난방 뛰는 여론조사에서도. 이거 뭡니까? 이거 그냥 100% 지는 거야. 이거 100% 지는 겁니다, 이거. 추격은 하겠지. 100% 분명히 추격을 하겠지. 근데 추격을 하게 되면 저쪽이 또 호루라기 불어요. 이재명 쪽은 바보야? 가만히 있어? 그럼 저쪽도 몰려. 이게 대한민국 정치가 약 20년 이상 이 가두리에다가 개들이들을 육성해 놔가지고
이쪽에 개돼지 풀어버리면 저쪽도 개돼지 풀어버린다고. 이게 추격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이 보수 쪽에 돌아다니는 컨텐츠 보면은 그냥 김문수 미화 찬양하고 그냥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 뭐 뒤집어졌다, 뭐 난리 났다. 그리고 지는 거지.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지면 유튜버들은 피해가 없어. 또 그거 가지고 부정선거로 해먹으면 되고 뭐 하면 되는 거고. 김문수도 난 야 이거 뭐 그냥 저도 우리가 당권 먹으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 하나 본데 저는 여기서 이게 함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부터 이제 저하고 일반 보수하고 다른 건데 저는 내각제 조중동 재벌 세력을 따로 구분해 놓고 있잖아요. 이 보수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는 재벌하고 조중동 이놈들을 마치 보수로 같은 편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맨날 뒤통수 터지고 예측이 빗나가는 건데 아니에요. 이제 박근혜 탄핵 이후로 좌파 내각제 재벌 세력과 보수 세력 3파전이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각제 보수 세력이 내각제 조중동 재벌 세력이 어떤 때는 좌하고 손잡고 어떤 때는 보수하고 손잡아서 양쪽을 다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윤석열을 탄핵시킬 때는 내각제 조중동 세력이 좌파 손잡아서 쳐버렸죠. 근데 이재명을 칠 때는 또 이제 보수하고 손잡는다고. 그래서 다 치고 지들이 이제 영부집권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준석이가 왜 단일화에 안 들어오는지를 다른 보수 채널들 제가 보니까 설명을 못해. 내각제 세력을 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은 왕따의 길로 가고 있다. 이제는. 아니죠. 이준석 같은 인간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가겠어요. 뒤에 재벌하고 조중동이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이 무슨 자기 정치 세력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꼭두각시로 움직여지는 거지. 그러면 제가 미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낙연하고 김문수가 손잡았는데 이낙연과 김문수는 육두품이에요. 육두품. 내각제 세력 볼 때는 무늬만 내각제 세력이지 특히 김문수를 내각제 세력이 신뢰하지 않아요. 오늘 사실상 이낙연과 손잡고 김문수는 저 내각제 할게요 이래가지고 했지만 김문수도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이재명처럼 믿질 않아. 김문수 말을. 대통령 된 다음에 안 하면 어떡할 건데. 그것 때문에 윤석열 목 날린 거 아닙니까? 윤석열 너 1년 안에 1년도 아니었지. 조중동이 요구한 건 너 6개월 안에 그만둬라. 윤석열이 자꾸 답을 안 하니까 야씨 대통령 복귀한 다음에 그냥 배짱 부리면 큰일 난다 해서 윤석열 목을 먼저 쳐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마찬가지. 지금 너 김문수 먼저 목을 치고 그러면 이준석이랑 지금 한동훈 두 놈이 이제 내각제에 완전히 꼭두각시들이에요. 이 두 놈이. 이 두 놈들 데리고 당권 잡고 이재명 정리하고 나중에 또 한 번의 대선에서 내각제 가겠다는 게 지금 이 전략인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김문수와 죽었다 깨도 단일화를 안 하는 거죠. 즉 이준석과 한동훈의 목표는 김문수를 떨어뜨리는 거야. 1차적으로. 1차적으로 김문수를 떨어뜨리는 건데 얘네들이 왜 단일화를 하며 왜 얘네들이 선거운동을 해주겠어요. 한동훈도 정말 이상하잖아. 저게 선거운동이야 지금 한동훈이 하는 게? 왜 튀어만 나왔다 하면은 윤석열과의 싸움이다. 친윤 정리하자. 아니 친윤 정리하는 거는 뭐 나도 100% 권성동 정리해야 되는데 그 정리는 선거 들어오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되고 권성동 안 자르면 끝난다 그랬잖아요. 권성동 안 자르는 순간에 이미 김문수는 끝난 거야. 근데 이미 선거에 들어왔으면 그 도리 없어. 그냥 권성동을 최대한 안 보이게 하면 되는 거지. 그 선거를 달리고 있는데 이놈 잘라 저놈 잘라 선거가 돌아가겠습니까? 근데 한동훈 일당들이 하는 얘기는 전부 다 이놈 잘라 저놈 잘라야. 이건 뭡니까? 선거 방해하러 들어온 거지. 김문수가 되면 안 돼. 한동훈이는. 김문수를 떨어뜨린 다음에 자기가 조중동 재벌의 힘으로 당권을 잡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범보수 유튜버들이 뭐 통합한다 해가지고 뭐 한동훈과의 통합, 윤석열과의 통합 안 되는 거 가지고 시간 다 보낸 거고 그걸로 저는 선거에 깨졌고 선거 이후에도 이른바 탄핵을 반대한 보수는 완전히 짓밟히게 생겼다 이거예요. 누구 잘못도 아니야. 탐욕밖에 모르고 오직 권력만 잡으려는 보수 변절 개들들 너희들의 지능 때문에 이런 꼴이 난 겁니다. 이렇게 갔으면 안 되는 거였거든. 그냥 죽으려고 그냥 지 무덤에 막 들어가는 거야 지금.
뭐 솔직히 지금 내 제목에다가 탄핵 무효 세력 씨를 말리겠다 이런 한동훈데 탄핵 무효 세력이 있어요, 있기는? 미디어 치 말고 있긴 있습니까? 내가 볼 땐 없는데 조중동하고 이준석 한동훈은 있다고 보는 거야. 있다고 봐서 얘네들 씨를 말리겠다. 일단 이재명은 다음 문제고 얘네들은 탄핵이 엎어지면 끝장이 나니까 탄핵 엎어지면 일단 조중동 문 닫아야 되고 지금 SK그룹 문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재명하고 일단 가는 게 낫지. 이거 잘못 움직였다가 탄핵 무효되면은 그냥 끝나잖아. 그래서 박선원 필적 공작조차도 지금 거론 못하게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조차도. 그리고 윤석열은 내각제 세력의 이 공작에 당했던지 아니면 거기에 항복했던지 윤석열 자체가 지금 박선원 필적 공작을 얘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SKT 계약서이죠. 아무도 얘기 안 하게 다 막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문수도 이미 내각제 세력에 이미 포섭이 됐는데 김문수는 이용당하고 팽당하는 거죠. 내각제 자기들 앞잡이 할 수 있는 애들 다 만들어놨는데 이준석이랑 한동훈을 그 나이 많은 김문수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는 김문수하고 왜 합니까? 그거를 떨어뜨리면 되는 거죠. 떨어뜨리면 이재명도 뭐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잖아요. 뭐 재벌이면 좋아하고 돈이면 다 좋아하는 인간인데 뭐 적당히 데리고 있다가 치면 되는 거지. 이재명가 무슨 뭐 죽창혁명 할 것 같아요? 저 스타일 봤을 때? 저 절대 안 합니다. 저거 그냥 사기꾼일 뿐이에요. 돈 좋아하는. 이제 이재명 별거 아니하는 거 아니까 일단은 저쪽에서 제일 내각제 세력이 제일 위험하게 보는 거는 보수들이 탄핵무효 증거 들고 밀려왔을 때거든요. 그거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변희재 검색하면 어떤 언론도 안 쓰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진실을 얘기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그냥 제가 하는 거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다 막아버리는 거.